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김학관 충청북도 경찰청장을 모시고 주요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8월 제38대 충북청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충북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경찰청장 김학관입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인 충청북도에서 경찰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160만 도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치안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반갑게 환영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도민이 기대에 부응하는 충북경찰이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네. 얼마 만에 고향으로 오신 거죠? 제가 2012년에 음성경찰서장을 했기 때문에 네네. 12년 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감개가 무량하실 텐데 네. 충북 고향인 충북경찰 수장으로 오셨는데 우리 고향으로 와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된 데에 대한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제가 모두 말씀드린 대로 기쁘기도 하고 네. 또 반갑게 맞아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책임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책임에 부답하는 치안 정책을 통해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지역이 되도록 하는 게 저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청장님께서 취임하면서 반듯한 충북경찰 또 그리고 품격 있는 치안을 비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제가 30여 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 과연 경찰관과 시민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결국은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을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찰관 한 사람이 반듯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반듯하다는 것은 경찰관에게 주어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거고 네.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당나라 시대에 당뇨를 임용한 기준이긴 하지만 신원서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외모라든지 말투라든지 어투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로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판단력까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신원서판을 강조하고 있고요. 품격 있는 치안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굉장히 선진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만큼 국민들의 눈높이도 올라가서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격을 올려서 치안의 격도 그 정도로 따라가자 품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도민의 신뢰와 사랑, 그다음에 존중과 존경받는 어떤 경찰관이 되기 위한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 지금 제가 도내 경찰서를 다니면서 도민들과 네. 경찰관들에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아주 올바른 경찰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와 아울러서 최근에는 억만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억만금. 네.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다소 낯선 말입니다. 네. 억만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억울한 일 만들기 이제 그만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네. 그래서 또 좋은 뜻으로 하는 억만금이 많은 돈이기 때문에 그만큼 도민들을 귀하게 여기겠다 이런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경찰의 업무나 법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억울한 감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불합리하거나 어떤 불친절하거나 또한 불공정한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찰에 취하고 있는 전체적인 민원 프로세스를 검토해서 단계별로 정말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제대로 설명이 되고 제대로 처리가 되고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행복한 충북을 만들어 가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좀 봐주시면 달라진 충북경찰을 만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말씀만 들어도 좀 든든하고 모든 우리 충북경찰이 물론 그동안에도 잘했지만 좋은 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많이 걸어볼 수 있겠네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그 컴퓨터나 휴대폰만 있다면 딥페이크 영상 사회 문제로 좀 심각합니다. 특히
피해자들도 굉장히 뭐 많이 일어나고요. 또 청소년들이 또 어떤 죄의식 없이 악용하는 사례도 좀 많고,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에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네네. 딥페이크라는 건 사실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특히 최근에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나 쉽게 그 조작, 딥러닝에 나온 딥이지 않습니까? 네. 페이크가 이제 가짜 또는 그렇죠. 동사는 사기치는 건데 가짜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지인 능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했는데 요즘은 그게 너무나 쉬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페이크 범죄, 성범죄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문제입니다.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3년간 절반을 넘었는데 아이고. 지난해만 따지고 보면 한 75.8%가 청소년들이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청소년들은 이걸 또래끼리 돌려보는 행위를 하는데 이게 유포 제작하고 있는 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북경찰청에서는 지난 9월부터 내년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 기간을 실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경에 그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이 있는데요. 그 네. 팀을 전담팀을 하고 각 경찰서에 있는 팀 그리고 특히 이게 삭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차단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법률이 개정이 돼서 네.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네,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하거나 소지, 시청을 해도 이제 처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최근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약 사범도 사회 문제로 또 심각합니다. 우리 보니까 역대 최대치 2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마약 사범의 경우 단순 마약 투약뿐만 아니라 협박, 폭행, 증거인멸 등 또 다른 범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지역의 마약 범죄 실태는 어떤가요? 마약 범죄는 참 저희가 한때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 주변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된 범죄입니다. 네네.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 마약 범죄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인터넷 환경, 다크웹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가 발달되면서 접촉하기 쉽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됐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 마약이 확산되는 거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약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갉아먹는, 정신을 갉아먹는 범죄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전달하는 생산, 배포하고 있는 이런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마약 사범을 저희가 최근에 한 282명, 이 건에 385명을 검거하였는데 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 30일까지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제조, 공급, 인터넷 통한 유통 차단, 그다음에 클럽이나 유흥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마약 그 범죄에 대해도 강력하게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군요. 이 청소년 도박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심각한 얘기만 있어가지고. 이게 보니까 예전에 청소년 도박이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사회 문제가로 안 나왔었는데 이게 청소년 도박 문제, 이게 보니까 경찰청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등굣길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청소년 도박 실태 예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그 통계를 보면 청소년 도박, 그러니까 처음으로 도박을 접하는 연령이 11.3세로 나왔습니다. 11.3세라는 건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연령화가 돼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이제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이유는 대부분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도박을 게임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도박은 게임이 아니고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청소는 도박 없는 청정한 충북 만들기라는 제목하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도에서 양궁 3관을 한 김우진 선수를 네네네. 홍보대사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서 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고요. 도교육청이나 도청하고도 협업을 해서 광범위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도박 문제 전문 치유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깊숙하게 이게 중독이 된 친구들은 재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 도박이 지금 사실은 시작 단계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서 막지 않으면 마약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캠페인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우리 청장님하고 힘을 합해서 차단하는데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죠. 한 해 평균 500건이 넘고 이 중 3분의 1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운전 부주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스쿨존 교통사고는 뭐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잇따라 발생해도 이게 계속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나 일단 정지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가중처벌하도록 2019년도에 그 민식이법이라고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관내 719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운전자들에게 경각심과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노란색 횡단보도라든지 노란색 방어 울타리, 그다음에 과속 카메라,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시작과 종점을 알려주는 도로 표지를 통해서 이 지역에 들었을 때는 운전자가 서행을 하고 반드시 횡단보도가 되면 서야겠다. 이런 각성을 시킬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경찰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스쿨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전체가 근절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 7월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이제 전면 시행됐습니다. 올해로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 초반에는 뭐 혼란도 있었고 좀 부작용도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행이 되는 시점으로 해서 저희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에서 충청북도 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빠지면서 대등한 관계에서 중앙에 예속된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 환경에 맞는 치안 활동을 하라. 이런 취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맞는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 그리고 주민 맞춤형 치안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거고요.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도산하에.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와 저희 도경과 협업을 해서 경찰서에 주민 의견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듣는 거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찾아가는 치안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 도민의 참여와 공감과 그다음에 이해를 바탕으로 그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치경찰제 처음 시행됐을 때 좀 혼란 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같은 직원들 간에 예를 들어서 뭐 대우 문제도 좀 있었고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어떻게 완화가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네, 그 3년 이제 4년 차에 들어섰는데 그러면서 많이 보완이 됐고 조정이 된 편입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도 단위 기관들이 다 이런 집행을 하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 같습니다. 재정의 문제고
재정의 불균형이 치안의 불균형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게 저희 그렇죠.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와 도에서도 그 주민 환경 개선이라든지 범죄 예방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그 치안을 위해서 경찰관 분들이 주야로 애쓰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형평성이라는 건 있으면 안 되는 문제고 네.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 어떻게 기본이겠죠. 자, 이번에는 그 수사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청장님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사권이 분리가 되면서 수사관들에 대한 어떤 업무가 가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관을 하려는 인력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베테랑 수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피를 하고 또 신참인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수사에 또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수사관 기피 이런 사례도 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한간에 또 수사관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이제 수사나 뭐 검거를 했을 때 특진 제도가 좀 있었는데 그게 또 없다 보니까 수사역에 대한 수사 메리트가 좀 없어진 게 아니냐 이런 좀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수사는 어떻게 보면 국민 생활, 국민 치안 또 이런 거 또 청장님이 말씀하시던 억울한 일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보완이 필요할까요?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고 되죠. 검찰에서 그렇죠. 이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오면서 경찰의 자체적인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자치경찰제와 같이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됐고요. 3년 정도 지나면서 사실은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제기돼서 이건 경찰청 차원에서 떠나는 수사가 아니고 돌아오는 수사를 만들자 그런 취지하에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좀 좋아진 편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성과에 따른 어떤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인센티브며 근무 여건이며 환경이며 그다음에 수사비 같은 것들 상당 부분 지원을 해서 정말 아무 걱정 안 하고 성실히 수사 업무에 종사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을 걸러내고 또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고 그런 수사가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시책도 하지만 충북청에서도 기본적으로 공정한 포선과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을 또 검거하는 거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사 인력에 대해서는 무언가 특별한 그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특진 제도가 예전에 또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근데 특진 제도를 좀 상당 부분 손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범인 검거를 하는 이런 데 즉상을 할 수 있는 특진 제도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고요. 어떤 내부에서 행정하는 것보단 그래서 실제 형사들이 손맛이라고 그러거든요. 범인을 검거하려고 밤샘을 하고 며칠씩 잠복을 하고 이렇게 잡았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으면 할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상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부임했을 당시에 그 고향 음성 군민들이 대대적으로 뭐 환영 현수막도 걸고 아주 뭐 감사의 편지도 보내고 아주 환호하고 격려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음성경찰서장을 지내시기는 했지만 어찌됐던 음성관은 학연이나 지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사연이 있나요? 그게 화제가 돼서 좀 뭐 민망하기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음성 국민들 말씀하신 대로 제가 2011년도에서 또 2012년도까지 딱 1년 근무를 했죠. 1년 근무했는데 제가 경찰 생활하면서 충북에 근무한 건 그때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기쁘고 반갑고 정말 거기가 고향은 아니지만 충북 자체가 고향이니까 거기 제 나름대로는 정성껏 했고 성심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을 국민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잘하라 그런 말씀으로 당근 이기면서 채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 그것도 전에 어떤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셨던 지역 분들이 그렇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청장님께서 당시 그 서장 총경으로 이제 서장 역할을 하실 때 그때서부터 또 억만큼 프로젝트를 한 게 아닌가. 아, 그때는 햇살의 프로젝트.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이게 다 후배 경찰관들한테도 귀감이 되는 일이겠죠. 네. 자, 청석구를 나와서 경찰대 6기이십니다. 네. 경찰로 이제 30여 년간 활동하시면서 그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사실은 충북경찰청장으로 발령 난 날이 제일 기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34년 이상을 근무를 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뭐 범인 검거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는데 제일 기쁘고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38대 경찰청장으로 충북청장으로 발령 나는 임명장을 봤을 때 그때가 제일 감동적이었고 기억이 남습니다. 정말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경찰 생활을 고향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일 기억에 남고 감사할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가 어떤 분들일까요? 대개 얘기하는 거 사회적 약자는 어린이, 그렇죠. 여성, 약자. 노인 이런 분들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의 범죄는요 아주 밀접한 분들에서 일어나요. 제일 가정에서도 사건이 제일 많이 나고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라는데 이분들이 어려운 거는 그게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신고를 못 하고요. 또 하나는 보복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거창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건이 생기면 얼마나 이 케이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단순한 사건 같지만 이게 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초동 조치를 잘 하고 현장에서 이런 분위기를 제일 제압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 뭐 절차상이지만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안정시키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서 화해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제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긴급 인식 조치를 통해서 접근 금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들어오면 뭐 방범 장치를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안감을 일단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 아침에 참모들과 함께 매일 아침에 상황 점검 회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 이러한 사건들을 대부분 다시 리뷰를 하면서 이 사건이 확산될 건지 안 될 건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건지 이것들을 다 꼼꼼히 단계별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예방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사후 조치를 잘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관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자문단 이런 것도 통해서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청장님 올해 안으로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8월 16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 충북 만들기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없으면 좋겠다. 그거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문제되어 있는 딥페이크라는 이제 마약 사범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같은 농촌의 특색에서 농산물 절도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인삼절도 같은 거는 6년을 키웠는데 얼마나 허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예방 활동 그리고 뭐 3개월 지날 때쯤은 연말 연시가 되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평온한 연말 연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충북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북도민 여러분, 우리 충북경찰은 도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억울한 점을 어루만져주고 법 앞에서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반듯한 충북경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충북경찰의 가감없는 쓴소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면 더욱 힘을 내서 안전하고 행복한 충청북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무적으로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시던 반듯한 충북경찰 품격 있는 치안을 통해서 우리 충북도민들이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충북을 만들어 주시고 또 충북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학관 충청북도 경찰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